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워드입니다. 오늘은 저랑 어니스테님이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주식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저희가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주식 교육도 오래전부터 하고 그랬으니까 주식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 가득했던 그 열정과 그 목표와 달리 중간에 낙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좀 능력이 부족해서 주식 배울 그런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근본적인 뭔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은 그런 문제점을 좀 극복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성장을 해내고 주식으로 좀 의미 있는 수익들을 만들어내고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 얘기 나누는 내용을 듣다 보시면은 어떻게 주식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면은 좀 고쳐야 되겠구나, 뭐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들어보시면서 힌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니님이 투자회사에서 가르치셨던 분들 있잖아요. 주식 프로 애널리스트로서, 프로 트레이더로서. 근데 그분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중간에 낙오한 분 있잖아요. 그분은 왜 낙오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온 거고 낙오는 왜 하게 된 걸까? 중간에 그만둔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어떠셨어요? 그때 그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프로 트레이더 양성을 많이 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뭐 실제로 성공시킨 사람도 있고 낙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뭘까 저도 고민해 본 적은 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낙오하신 분들에서 가장 부족했었던 부분이 자기 객관화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프로 쪽에서는 자기 객관화가 약하면 약할수록 성공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객관화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이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오늘 지금 이 영상 찍기 전에 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이제 찍었거든요, 혼자. 근데 그때 자기 객관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게 이제 돼야 그때부터 적어도 돈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어니님 입에서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되네요. 그쵸. 근데 저도 이제 되게 공감하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신의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 뭐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주식 초보자들도 돈 벌면은 나 주식 잘하나? 나 고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기 객관화라는 게 프로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의 주식하는 사람이더라도 저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희님은 이제 프로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저는 목적이나 성장의 최종 목표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 아마추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걸 수도 있지만 이 목표점은 상대적으로 프로의 목표점보다는 조금은 더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더 이루기 쉬운 거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좀 덜 돼도 괜찮습니다. 뭐 망가질 리는 없으니까 그냥 뽁짝뽁짝 혼자 이렇게 자기 객관화 좀 덜 된 상태로 소액으로 해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 선택권이 있으니까. 네, 그냥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객관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양립하는 영역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강하게 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 두텁게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신의 목표? 근데 개인 투자자의 목표는 저는 욕심하고 연결되니까, 자기 만족도랑 연결되니까 그게 타협점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이 가르쳐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자기 객관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 객관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오히려 드물죠. 거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어니스님한테 주식 배우기 시작할 때, 어니스님을 처음 알았고 이 사람한테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당연히 나는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고 어니스님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객관적 인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고, 지금 저희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 다 그 상태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참 재밌는 거는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뭐 이것저것 뭐 책도 보고 막 그러면서 뭐랄까,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건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막 쌓이게 되면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객관화가 좀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객관화가 이제 변질되면서 자기 객관화가 객관화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더 강하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인간의 본성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다시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딱 바로 잡을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저는 성패를 많이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 사람과 논쟁을 해보면은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논쟁이 배우기 위한 논쟁인지 아니면은 이미 답 정해져 있고 내가 마저 나 잘났어 하는 논쟁인지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저 나 잘랐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건 이미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을 이해해요. 아마 저 영상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 정말 많이 압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근데 여전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왜 답을 정해놓고 저렇게 나 잘랐어라고 하지? 나도 정말 심지어 그렇게 답답했던 적이 있지만 그거 모든 가정은 배우기 위한 가정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제 기준으로도 좀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좀 그쪽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거기서 이해나 공감은 되는 편 같아요. 너무 많이 그런 분들을 봐서 그런지. 그리고 저도 어찌됐든 지나오면서 겪어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틀을 깨는 데서 나오는 그 답답함 그쪽에 좀 뭔가 마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틀을 깨려고 하면은 여지껏 내가 해왔던 게 있고 맞다라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부정당하는 느낌도 들면서 근데 뭔가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분명히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질감도 들고 바꾸려고 하고 피드백도 받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이 답답한 감정이 너무 큰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답답함이 너무 커지면서 이제 답답함이 자기 객관화를 집어삼키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명확하게 아닌 것 같은 그 느낌도 강하게 오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딱 요즘 같은 때 글로벌 악재가 뜨면서 그러면서 막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잘라낸다면 하다못해 그냥 부분 손절이라도 좀 한다면 내일 조금 더 떨어지는 시점에서 더 좋은 포지션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더 싼 가격에 다시 채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언니님 이거 지금은 그래도 좀 잘라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그때 언니님이 뭐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손을 묶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솔루션을 줬어요. 그러면은 내일 되면은 가격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 눈에 보는 순간 거봐 내가 맞잖아 이런 식의 또 흐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저는 그거를 바둑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 수 두 수만 보는 거 급급하죠.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바둑 자체를 둘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한 수 두 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5수, 6수 아니면 10수 이상을 내다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0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틀 안에 갖추게 되면은 한 수 두 수 안에 스스로 갇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수 앞을 보는 사람이 이제는 한 수 두 수 보는 거 그만하고 4수 5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본인은 이제 한 수 두 수밖에 못 보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자신의 정답은 이건데 A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B니까 A가 맞는 것 같은데 B를 하라고 여기서도 답답함이 오는 거죠. 왜 그런 거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인이 맞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은 이게 자기 객관화에서 벗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만약에 답답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답답하네 라고 했을 때 다른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답답하지만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겠구나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모르는 게 맞으니까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일 거고. 그쵸. 여기서 그냥 뭐 도움이 될 만한 자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스스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 여전히 배울 게 있는데요 라고 하게 되면은 배울 게 있는데 배움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참, 이 지점에서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언니님하고 옆에서 오랜 기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로 배운 분들도 막 봤고 그래서 잘 돼가지고 지금 같이 투자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막 이런저런 논쟁이 생기면서 잡음이 나오면서 나가는 분까지도 봤고 그리고 일반 분들도 그러는 분들 저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한두 케이스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되게 그 배우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못 배우는구나. 중간에 저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서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근데 진짜 요즘은 그래도 뭐 이거는 감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지금 현재 클럽에 계신 분들 숫자가 정말 작지 않은 분들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각자가 다 답답한 상태에 있을 텐데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안에 계신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현재는 그냥 답답함을 호소하려고 내가 맞다고 우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논쟁을 하더라도 배우려고 논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논쟁 자체도 거의 없이 배우기 위해서 내려놓고서 이것저것 물어보고서 배우려고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러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진짜 뿌듯하죠. 뿌듯하면서 이제는 그 틀을 깨고 성장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답답함을 지나간, 이겨본, 극복해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 그게 진짜 큰 힘인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모여놓고 나니까는 그분들이 뭐 처음에는 저희도 되게 그걸 모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고 막 100명 200명 모이고 그러니까는 너 되게 견고해가지고 그 자기 객관은 안 돼가지고 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게 또 이제 그 비슷한 성질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가진 힘이 그렇게 발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배우는 입장에서는 배우는 사람들이 때때로 누군가는 청출어람을 얘기하면서 언니님을 넘어설 겁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되게 그 얘기 듣기 좋고 진짜로 응원을 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부터 배워도 내가 언니님을 어떻게 이기나요? 그냥 최대한 잘 따라가는 걸 목적에 둘 거예요. 그런 분들의 시선에서는 저의 극복기보다는 본인처럼 동일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혼자 하기에는 인간의 본성 같은 거라서 좀 그거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언니님보다 잘하고 싶죠. 이게 뭐 사람인데 뭐 돈도 많고 싶고 더 어떻게 보면 비교 심리 같은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이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거는 하나 있어요. 나는 언니님만큼 그렇게 노력은 여태까지도 안 했고 이 주식에 있어서 그만한 열정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거 뭐 제 장점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부족한 거를 객관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최선을 하는 거에서 만족을 하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이걸 잘하니까 제가 롱런을 여태까지 한 거고 앞으로도 롱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계속 드는 건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거. 네. 근데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부러지거나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도 많죠. 그게 결국에는 이것 또한 자기 객관화의 영역인 것 같고. 제가 지켜보니까는 진짜 나보다 열정 많은 분들이 무너지긴 했어요. 앞에서 클럽에서 낙오해서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저보다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 잘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부터는 좀 벽에 틀을 좀 못 벗어내면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그 말씀하신 이 자기 객관화가 진짜 중요하긴 하죠. 네. 실제로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너 그렇게 하다가 부러진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열정이 심하면 부러진다, 사람이 열정이 과하면 부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 있으니까는 아마 언니님도 그런 얘기 들었을 텐데, 근데 언니님은 부러졌다가 붙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안 부러진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자기 객관화는, 저는 열정하고 노력은 두 개가 결국에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정이 높으면 그만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노력이 그만큼 안 될 것 같으면 열정을 조금 줄이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 타협점을 찾는 건데, 저의 과거 젊었을 때 어니스트를 생각하면 저는 열정을 줄이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좀 극한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있게 주식에 있어서 노력한 거, 저는 절대로 천재과도 아니고 정말 노력을 남들보다 수십 배 많이 했다, 이거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이 과하면 부러진다. 근데 그 과하다는 기준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노력 대비 과한 거,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 많아. 너무 많아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 열정은 과한데 그만한 노력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부러진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러뜨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갈아 넣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역 훈련을 할 때도 저보다 훈련, 연습, 노력 많이 한 사람 없기도 했고, 이거는 그냥 옛날 얘기인데, 공부하는 방식도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찍고 그 사람이 하는 양의 3배를 했어요. 무조건 그렇게 한다. 좀 단순 무식하게 했죠. 그러니까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셨네요.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열정이 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나고 와서 제가 열정이 과했던 사람이구나를 이제 와서 인지하고 아는 거지, 그 당시에 제가 노력했던 것들은 열정이 높다 적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노력의 양을 어떻게 하면 많이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것만 오로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 여담인데 언니님하고 저하고 MBTI 보니까는 TF 부분 있잖아요. 네. T만 갖고 다 다르던데요. 저희 근데 뭐 많이 얘기하고 기획하고 할 때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미 서로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죠? 지금 얘기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들을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에 맞춰서 노력을 갈아 넣을 수 있지? 이게 특히 주식이라는 게 또 저는 이제 과거에 특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게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뭐 그렇게 정해놓고 좀 바라봤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안 그랬던 거잖아요. 원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주식은 지식의 영역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도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건데 저는 주식을 배운다는 거, 주식을 요즘에도 클럽에 오시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저한테 언니님 저 주식 잘 알려주세요. 잘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매일같이 듣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그냥 제가 주식을 잘 배운다는 건 이런 거다라고 정의 아닌 제 개인적인 정의를 내리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 아니다. 이행이다. 근데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은 내가 습득한 지식을 실전 상황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적재적소에 딱 그거를 구현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매수와 매도,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변화하는 상황에서 구현시켜내는 거. 이거를 배우는 거지. 뭐 눌림목이 어떻다, 어느 때 손절한다, 어느 때 매수 이만큼 한다, 매수 타점은 이거다, 매수 타이밍은 이거다, 뭐 수익 매매는 이거다. 이런 것들은 배운다고 해서 무슨 유의미가 있냐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근데 배우려는 분들이 뭔가 혼란스럽긴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는 매수 타점 배우고 눌림목 배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배우려고 그랬는데 어니스님한테 그런 거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럼 나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클럽에 가입 문의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좀 물어보잖아요. 이게 또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오면은 한수 앞이냐 다섯수 앞이냐 이건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거 지식을 배웠다고 쳐봐요. 이게 한수입니다. 그 다음에 배웠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거 배워서 책 쓰려고 하는 거 아니고 배웠으면 내 투자에서 내 계좌에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할 건데 거기서 당장 막히잖아요. 배웠는데 쓰질 못하네? 이게 무슨 배움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정말 모든 부분들이 심오하게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전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하고 봤더니 내가 눌림목 매매를 했었네? 이렇게 되는 게 다섯수를 보게 되면은 그 정도가 그냥 되게 된다. 이 정도 자신감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뒤늦게 피아노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혼자 독학으로. 그런가요? 네. 취미로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내 수준에 맞는 악보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숙달시키는 거죠, 그게. 근데 나중에 이게 붙고 붙으면 이어서 나중에 손가락이 더 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악보도 더 잘 보이고. 네. 머리로 이게 뭐 도는 어떻게 치고 레는 어떻게 치고 손가락 각도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데 네. 참 그래서 주식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놨고 그 코스를 만들어놨고 그거를 해드리면서 코칭해드리면서 그런 그 과정에서 답답하겠죠. 답답하면은 이제 언니님하고 막 논쟁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배우기 위한 논쟁과 배우기 위한 하소연이라면 얼마든지 또 대응해주시면서 또 그 틀을 깰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고 저렇게 단단했던 분들도 저렇게 마인드가 막혀가지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런데 또 저게 풀리네? 막 이런 것들을 저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원희님이 참 새삼 또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 회원분들도 대단하고 뭐 오늘 이런저런 얘기 솔직하게 그냥 해봤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으려다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이러면서 서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내밀한 대화를 많이 나눠요, 저희끼리. 근데 따지고 보면 그때 나눈 대화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사실 이거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덜어 했는데 때로 그 과정에서 저희도 뭐 이런저런 막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제되지 않은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걸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그나마 오늘처럼 이렇게 한번 좀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평소랑 좀 많이 다르죠? 좀 다름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그런 이유다. 그리고 더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 사고의 전환, 필요한 것들을 캐치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보신 분들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고민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